반드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나중에 등록하십시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97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현재 2주택자입니다. 당산 삼성 레미안 34평에 거주 중이며 상암 10단지 24평 전세 주고 있어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 혜택 받고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님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2주택자로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무조건 지금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한 혜택이 있을 때 매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 아마도 제가 보기엔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월드컵 10단지가 소형 평형대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된다면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한 혜택도 다시 부여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시기를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임대사업자 만약에 혜택이 부활이 된다면 등록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십시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총 가구 수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따져본다면 약 2,100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380만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총 가구 수 중에서도 무주택자의 비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무주택자의 비중은 전국으로 따져본다면 거의 약 920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무주택자의 비중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주택자에서도 정부 SHLH에 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비중을 먼저 알아본다면 전국으로 본다면 약 174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33만 가구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 무주택자 비중은 다주택자가 제공하는 임대차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주택자의 이 전국 비중은 약 746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167만 가구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대비 다주택자의 이 비중이 약 거의 82%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83.5%나 그 비중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정말 안정적인 선한 임대인으로서의 이 주요 공급원이었다. 그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넣고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굉장히 선한 임대인이죠. 임대료 5%밖에 못 올리는 선한 임대인을 아예 폐지시켜버렸어요.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시켜버렸고 혜택도 아예 완전히 축소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자,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5% 2년마다 5% 상한을 해서 남들보다 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대신에 이런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인센티브로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혜택을 줬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렸죠. 따라서 등록 말소가 된 이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고
종부세가 나오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주택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새롭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종부세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세금액 올려야죠. 이 전세금액 올리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게 된 거고, 이 전세금액뿐만 아니라 월세 금액 또한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전세와 월세는 뭐예요? 같은 전환율로 따져서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 월세 금액이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월세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세 금액이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이고요. 따라서 다주택자 규제했더니 이제 말소되면 어떻게 돼요? 종부세 내야 된다고. 등록 말소되면 종부세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다주택자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구조인데, 이 종부세를 월세나 전세 금액으로 높게 책정해서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임대차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정한 시장으로 도래가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임대차 3법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이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갱신을 4년으로 늘렸어요. 임대차 기간을.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죠?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 거 아닙니까? 전세 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버렸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세웠죠. 근데 그 물량들이 나오기까지 공백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고요. 3기 신도시 언제 나올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못해도 한 2028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주택에 대한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다.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 거의 약 35만 가구 정도는 넉넉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가 나와 있냐면 2022년 약 25만 가구로 보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5천 가구 정도는 넉넉히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2022년 예정되어 있는 주택 공급이 아파트 기준입니다. 아파트 기준에서 거의 2만에서 2만 5천 가구밖에 공급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 주택 공급이 거의 반토막 이상 날아갔다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무주택자에 대한 주요 공급원이 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려주면 다주택자의 비중이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주택 공급이 지금 반토막 이상 감소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다주택을 완전히 규제해버렸고 주택임대사업자 다 폐지시켜버렸습니다. 혜택도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임대차 3법이 도래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2중, 3중, 4중 가격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시장,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물가가 어떻게 되죠? 폭등하는 겁니다. 이 소비자 물가의 대표적인 주요 지수가 전세 지수입니다. 전세, 월세, 물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까지 불안정한다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내수가 침체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주요 공약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공약이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전용 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 이거 다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민특법도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장특공제 얘기도 나왔는데 그걸 또 개정하려면 조특법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민주당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회 통과가 되는 사항이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종부세 합산 배제나 또 아니면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당 쪽에서도 마찬가지 지방선거도 있고 또 2024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반대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무리하지 않은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한다라고 하더라도 2024년 정도에는 아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래되는 시간이 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다려 주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주요 요인 때문에 반드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등록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소중한 내 주택, 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등록하십시오, 나중에.